유민내과 원장 김희준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우리가 속이 아파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왜 속이 아픈지 가장 많이 오시게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속이 쓰리다고 하죠. 자다가 특히 새벽이나 잘 때 이제 속이 쓰려서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거기에 대한 가장 흔하게 많이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설명드릴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오시는 환자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역류성 식도염 하면 이제 위에서 그러니까 식도에서 내가 입에서 쓴물이 느껴지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다. 증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역류성 식도염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 위 사진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 역류성 식도염에서 이제 쓴물이 느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요 위에 있는 위에서 이제 식도가 위로 연결돼서 여기 목젖 목을 생각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역류성 식도염의 주된 기전은 여기 위랑 식도랑 만나는 요 부분에서 통증이나 속쓰림을 느끼게 되는 것이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인체 구조로 말씀을 드리면 이 위 같은 경우는 왼쪽 위 부분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위에서 이 식도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쓴물이나 이런 거는 이 부분인 거고 이거는 역류의 주된 기전은 아니고요. 역류성 식도염이라 하면 여기 위에서 보면 요 식도랑 위가 연결되는 요 부분에서 이제 위산이 나온 다음에 위산이 이제 올라오면서 여기가 이제 상처가 생기게 되고 요런 거를 이제 쓰리고 아프게 느끼는 것이 역류성 식도염의 기전입니다. 그리고 흔하게 우리는 이제 위가 쓰리다, 속 쓰리다 이런 표현을 할 때 위가 어디가 많이 상해 있거나 까져 있거나 뭐 이런 것만을 생각하시는데 보통 제가 또 하나 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위 자체는 내장 기관입니다. 횡격막 밑에 쪽에 안쪽에 배 안쪽에 있는 장기라서 이 피부에서 예민하게 느끼는 감각 신경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위염이 있고 뭐 미란성 위염이 있든 뭐 조금 까지는 거나 이런 게 있어도 통증을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뭐 음식물을 불규칙하게 너무 폭식을 했거나 많이 먹었을 때 우리가 보통 위에서는 입구에서 이 입구가 되게 좁은데요. 요게 이제 꽉 아물어지면서 한 4시간 정도 요 음식물들을 분해하고 위산이 이거를 녹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위산이 너무 세기 때문이고요. 이 위산이 요걸 녹이는 과정에서 내가 만약에 음식을 먹고 바로 눕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 위산이나 음식물들이 뒤로 올라가게 되고 이것들이 이제 식도나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내장 기관에서 이 외부 쪽으로 겉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에는 표재성 감각신경들이 있어서 이거를 통증을 예민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속쓰림이나 이런 거를 생각할 때 이런 목젖이 아니라 여기 위산이 넘어오는 이런 과정 자체가 역류가 영향이 많은 거고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을 많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 위에서는 정말 이게 많이 깊게 패여서 궤양까지 점막까지 아주 파고들지 않으면 통증을 그렇게 심하게 못 느낀다. 그게 오히려 이런 식도나 점막에서 느끼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을 많이 이제 설명드리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일반 분들이 이제 속이 쓰려서 왜 속이 쓰린지에 대한 평소에는 모를 수 있는 자세한 기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정말 명절이 지난 지 얼마 안 되기도 해서 진짜 많이 속쓰림 환자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특히 젊은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속쓰리고 뭐 가슴이 타는 것 같아요. 뭐 새벽에 잠에서 깼어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역류를 야기하는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라고 하면 음식물을 먹어서 이제 위산이 많이 나오게 하는 거죠. 위산을 많이 자극하는 그런 음식물들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죠. 그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커피입니다. 커피. 커피는 카페인이 들었죠. 커피를 먹게 되면 카페인이 조금이라도 들어가게 되면 위산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위를 자극해서 위산이 많이 분비가 되고요. 그래서 특히 젊은 여자분들, 회사원들
커피를 먹게 되면 항상 매일 특히 공복에 드시는 분이 있는데 공복에 이게 자극이 되면 점막을 보호하는 뭐 여러 음식물들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로 위산에 그대로 노출이 돼 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복에 커피 먹는 것이 가장 안 좋다. 그리고 또 많은 것이 이제 술입니다. 술. 커피랑 술 같은 경우엔 무조건 역류를 일으킨다. 그리고 또 많은 것들이 이제 탄수화물, 빵, 떡, 면이라고 하죠. 탄수화물은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 몸에 위로 들어가게 되면 빵, 떡, 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이제 4시간을 보관하고 있는 동안 이게 퉁퉁 불어납니다. 빵이나 떡이나 면, 밀가루 음식들은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더 뒤로 많이 올라오겠죠. 그리고 위산도 더 올라올 거고요. 더 많이 나올 거고 오랫동안 잘 안 내려가고 여기서 유지가 될 거고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즐기시는 간식이나 이런 거 많이 먹는 분들이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 또 다른 원인으로는 너무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겁니다. 위라는 거는 양이 정해져 있고 내려가는 데는 소화시키는 데는 4시간이라는 시간이 드는데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을 폭식을 짧은 시간에 하시는 분들은 또 역류가 잘 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먹자마자 눕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먹고 나서 바로 눕게 되면 음식물이 바로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당연히 쓰리게 되겠죠. 그래서 커피랑 술 말씀드렸고 밀가루 음식 말씀드렸고 먹자마자 눕는 거, 폭식하고 빨리 먹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해당 안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또 다른 거 조금 드문 거 이런 거를 얘기를 드리면 여자들, 남자들 요새 이제 헬스 같은 거나 이렇게 자기 관리한다면서 운동 같은 거 많이 하시는데 특히 그런 운동 중에 배에 힘을 꽉 주는 그런 운동들이 있습니다. 뭐 윗몸 일으키기라든가 뭐 팔굽혀펴기도 세게 하면 배에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특히 요가나 이런 뭐 헬스클럽이나 이렇게 하실 때 특히 이제 복근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또 배에 힘 들어가는 그런 운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 배에 힘을 꽉 주거나 이제 몸을 뒤집거나 이런 운동을 반복적으로 많이 하게 되면 그게 힘을 꽉 주면은 본인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위로 막 올라옵니다. 위에까지 복압이 미치기 때문에 위로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을 배에 힘주는 운동을 많이 하시는 것을 피해라. 그것도 좀 체크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침에 양치를 하실 때 양치할 때 구역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혓바닥 뭐 안쪽까지 꼭 닦아서 이제 헛구역질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습관은 역류성 식도염에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구역질을 하게 되면 이 위 점막이 이렇게 구역질을 하게 되면 구역 반사로 인해서 이렇게 접히면서 쫙 올라오게 됩니다. 이렇게 올라오면서 꽉 조이게 됩니다. 그래서 내시경을 하게 되면 구역질 많이 하는 사람은 요 윗부분에 피멍처럼 이제 멍이 많이 관찰이 되고 그런 습관을 가지신 분들은 역류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여기가 까지고 많이 올라오고요. 그래서 아침에 양치할 때도 차라리 가글을 하시고 혓바닥은 아예 닦지를 말자. 그 역류가 심한 분들은, 속이 약한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는 것처럼 밤늦게 음식을 먹거나 먹자마자 눕거나 뭐 이런 것들을 잘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제 음식물이라든가 이런 생활습관 요걸 말씀드렸는데 원인 중에는 또 꼭 얘기 드려야 되는 게 스트레스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 몸의 장기 중에 스트레스에 가장 예민한 게 위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 심지어는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 중에 나는 저번 주에 허리 수술, 뭐 어깨 수술을 했는데 왜 위가 아프냐, 속이 너무 쓰려서 잠을 못 자겠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얘기는 내가 허리 수술이나 다른 수술을 했지만 여기보다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지 뭐 사회생활에서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스트레스가 많을 때는 위는 직접적으로 손상을 받을 수 있고 많이 상할 수 있다. 요것도 꼭 염두에 두셔서 제가 이제 위가 약해져서 오시면 뭐 생활 습관의 변화라든가 뭐 잠을 잘 못 자는지 아니면 뭐 생활에 요새 뭐 인간관계적인 사회적인 스트레스가 많은지 이런 것도 꼭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원인이 없는 분들도 너무 많은데 그런 스트레스도 간과할 수 없다. 그래서 그것도 꼭 알고 계셔서 신경을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뭐 원인 중에 제일 큰 게 커피라고 이제 했는데 그럼 커피를 너무 이게 나는 이제 중독이 좀 됐는지 몰라도
안 먹으면 안 되는데 어떡하냐 상의를 많이 합니다. 근데 커피는 아쉽게도 디카페인은 되냐 뭐 이런 문의도 많이 하시는데 디카페인도 카페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카페인이 소량이 이제 위에 들어가도 역시나 위산을 많이 자극을 하기 때문에 디카페인도 조금 위에 부담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소화기내과에서도 뭐 커피 좋아하는 사람 왜 없겠어요. 저도 뭐 가끔씩 먹기도 하고 달짝지근한 거 뭐 땡길 때는 뭐 믹스 커피도 먹을 때가 있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커피 같은 경우에는 상태를 잘 봅니다. 제가 위가 좋은지, 오늘은 뭐 위는 뭐 문제가 없는지 먹어도 될지 그런 거를 좀 보면서 잘 조절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밥을 먹고 바로 조금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위장약을 조금 드시는 게 있으면 커피 먹기 전에 위장약을 좀 먹고 그 다음에 커피를 조금 맛배기로 먹는다든지 그래서 너무 이렇게 공복에 특히 정해놓고 매일 먹는 습관적으로 먹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 이제 위가 약하신 분들은 조금 커피 같은 경우에는 눈치를 보면서 잘 좀 드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으로는 우리가 보통 속이 쓰려서 오는 기전에 대해서 왜 속이 쓰린지 거기에 원인, 기전 여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 생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세세히 하나씩 말씀을 잘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속이 쓰려서 이렇게 오신 경우에 치료는 어떻게 하게 되는지 얘기를 드리면 가장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생활 습관이 반이다. 지금 이렇게 안 좋아진 원인을 저는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한 10가지 이상 물어보기도 하고 지금 물어본 거는 다 물어보고요. 그 외에도 뭐 스트레스나 다른 거, 뭐 생활 습관이 뭐 음식물은 뭘 주로 먹는지 뭐 그런 게 달라진 건 없는지 이런 거 다 물어보고요. 그래서 원인 교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 이유는 이 역류성 식도염이나 이런 위염이나 뭐 심하게는 위궤양이나 이런 것들은 완전히 완치가 되고 끝나는 질환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에 삼시세끼를 평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음식을 먹으면 뭐 위산이 또 나올 거고요. 위산이 나올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음식도 계속 먹고 잘 지내야 되기 때문에 연속적입니다. 진료가. 그래서 계속 오셨던 분들은 뭐 한 달마다 오는 경우도 있고 6개월마다 오는 경우도 있고 몇 년 동안 계속 오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 다양합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을 먼저 교정하는 게 1순위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는 약으로 도와드립니다. 약으로 도와드리게 되면 요새는 이제 다들 많이 알고 오시는데 위산을 줄여주는 약, 그것이 가장 중요하게 되겠죠. PPI라고 돼 있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위산을 줄여줘서 우리가 위산이 우리 점막을 자극하고 나쁘게 만드는 것을 많이 줄이게 됩니다. 근데 위산 억제제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위산을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줄이는 약을 많이 쓰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산제라 그래서 산도를 줄여주는 겁니다. 다들 알다시피 산도를 줄이는 약도 쓰고요. 그리고 약간의 소화제가 들어가게 되면 음식물이 조금 더 빨리 내려감으로써 이 위산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치료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를 약간 덮어주는 코팅 제제 그것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위를 약간 덮어주게 되면 위산이 우리 위를 손상시키고 역류를 조금 막아주게 됩니다. 아까부터 얘기가 나오는 이 위산 같은 경우를 조금만 더 얘기를 드리면 이 위산은 흔히들 폐하가 2 정도로 알려져 있죠. 폐하 2가 어떤 의미냐면 옛날에 이제 과학 시간이나 이런데 혹시 기억이 나시면 그때를 떠올리시면 되는데 굉장히 셉니다. 콜라보다도 더 셉니다. 그래서 폐하 2 같은 경우에 위산을 모아서 이빨을 떨어뜨려 놓고 하루를 지나서 경과를 보면 이빨이 없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산도 2라는 이 위산이 굉장히 센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줄여주는 게 약물 치료의 가장 중요한 기전이고요. 보통 제가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약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쓰겠다고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 위산이 줄어들면 소화도 안 되고 큰일 나는 거 아니냐, 나는 기분이 나빠서 그 위산을 줄이는 거 자체가 안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시는데 생각보다 위산은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마다 나오는 게 뭐 다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이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물이나 이런 음식물들을 너무 불규칙하게 자주 먹어서 자꾸 위산을
자극을 해서 물 같은 경우도 너무 자주 먹으면 이게 위산을 또 자극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활 습관일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위산이 너무 많이 나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만 나와도 굉장히 세기 때문에 그걸 줄이는 치료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뭐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거 질환을 치료를 하면서 약을 뭐 대여섯 개 이상 드시는 분들은 이제 뭐 위를 보호하는 약으로도 요즘에는 많이 쓰기 때문에 위산 억제제를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내가 속쓰림이 있으면 이런 역류에 대한 기전에 의해서 위염이라든가 역류성 식도염, 위궤양 등등이 생길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생활 습관을 확 조절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병원에 내원하셔서 생활 습관 교정하면서 약물 치료도 같이 하셔서 요거는 보통 이제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경우가 명확하고 반복이 잘 되면 8주 치료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과서적으로 2달이나 치료가 걸리기 때문에 생각보다 오래 갈 수 있고 우리가 삼시세끼 먹기 때문에 조금 유지 치료가 중요할 수 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잘 하시고요. 그렇게 생활 습관 조절하면서 우리 위도 보호해서 나중에도 위 튼튼하게 잘 관리하셔서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